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남교육청은 교내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는데요. 전남학교 169곳에 남아있는 175건의 성물과 교포 등에서 친일잔재가 확인되며 올 한 해 청산 작업과 함께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도 마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직접 발표하신 신동민 교수님과 고정 패널이신 안병환 전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관 백기덕 장학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백기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전남에서 확인된 학교 내 친일잔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는 115건이었는데요. 중간보고 때 168건, 현재 최종 보고에는 17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교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다고 듣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교를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F가 활동을 하면서 TF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8월 29일 날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각 학교에 청산 절차를 안내하고 12월까지 청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초에는 청산 지원 설명회를 해서 성물 안내문 16개, 새로운 교과 제작 14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했고요. 12월 16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해서 친일 잔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었습니다. 이때 전남 학교 내 친일 잔재 지도 앱을 개발해서 친일 잔재 지도를 통해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작업이 마무리 안 된 곳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친일잔재 청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9년에는 30건에 대해서 안내문, 새로운 교과 제작을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 남은 성물 5개에 대해서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곧 세워질 예정인 가칭 전남교육박물관에 이전해서 교육자료로 성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 중에 친일 인사가 작고간 5개 교과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2020년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선율 오류가 있는 학교 5개 등도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는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제작해서 돌아오는 졸업식에는 14개 학교에 새로운 교과 불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 초부터 전남 교육 내에서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진행이 됐어야 하고 마무리가 됐어야 할 일들인데 사실 그게 안 됐고 최근에서야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됐고 물론 민간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발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간다면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친일이라는 행적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단을 하고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묻혀버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일반 생활 양식 속에서 일제 그런 많은 단어들 아니면 행동 양식들을 강요받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속됐었거든요. 그게 교육 현장에도 남아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친일인지 아닌지 아니면 일제 잔재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랐던 게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이 마무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 나가는 것 그런 첫 단추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16일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최종 보고회를 열렸는데요.
이때 친일잔재 청산 작업을 1차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했죠. 어땠습니까? 네, 뭐 한 5개월 정도 TF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TF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5분이 계셨는데, 우리 쪽 TF는 이제 교과를 검토하고 그 교과에 남아 있는 친일파가 쓴 교과, 또 친일 잔재, 우리가 말하는 그 창가라는 그 일제 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그 창가 잔재 속에 남아 있는 음악적인 잔재, 그리고 조금 이제 구시대적인 교과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중간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종 보고까지 이제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새 교과를 정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물 또는 교포 이런 데서도 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산 작업도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대대적으로 친일잔재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전히 일제 잔재, 일제 친일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가 근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그랬었죠. 국가는 또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6,700명을 사형시키고 지금도 발견되면 단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드골 대통령이 국가는 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민족을 배반하는,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국가라는 걸 가동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아니면 제도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등용을 했고, 그들이 곧 친일파였고, 또 다음 정권을 간다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본의 군관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나라를 잡았는데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청산을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친일파를 청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서 이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생활 속에서 친일 잔재들이 그대로 녹아났다. 사실은 녹화 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렷 경례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이걸 하면서 조사하는 게 뭐 동맹휴학이다, 불온서적, 불량, 불법 집회 이런 단어들 자체가 우리가 그냥 지금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었는데 그게 친일 잔재였더라, 일제 잔재였더라. 그것들을 잔재인지 일제 잔재인지도 모르고 생활 속에 녹아나 버렸던 것이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권력의 힘에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친일 잔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게 문제고요. 지금이더라도 전남교육청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불려왔던, 그리고 그게 하나의 우리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동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바꾼다면 분명히 동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있듯이 그 교과뿐만 아니라 뭐 성물이든 뭐 다양한 남아있는 생활 양식이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씩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단죄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5.18 묘역에 가면 그 전두환을 뭐 기념했던 비석을 그 입구에 계단에 딱 세워놨습니다. 눕혀놨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표현대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지요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이게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걸 넘어서 우리 교육을 새로운 교육 정기를 바로 세우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발생 비용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이처럼 친일 청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은 없을까요? 많죠. 많았었습니다.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친일파의 작곡가의 교가라고 해서 우리 학교가 친일 행적을 했느냐 이렇게 큰 오해를 또 하고 계세요. 그런 이제 오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역사적인 그 뿌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들었죠. 그리고 그 친일파가 쓴 교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인명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 행적이 3가지 이상이 밝혀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친일파야라고 공식화된 거였죠. 그런데 나머지 아까 뭐 불온 뭐 이런 용어, 그러니까 생활에 남아 있는 잔재들이 있었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 창가 잔재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본 음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풍의 군가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일본어로 이제 폰코부시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이제 군가 리듬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남아있는 잔재가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음악을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 또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교과를 이촉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에 알고 있었던 지식은 창가로부터 배운 지식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교과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제 이쪽 우리 전남 지역은 상당히 오래된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학교의 창가 잔재 교과도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입니다. 하나 예로 여기서 가까운 이제 보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작사 작곡을. 그런데 누구나 이 교과를 들으면 그냥 일본 노래예요. 그러니까 악보로는 전혀 서양식 악보 체계이지만 선율이라든지 음계, 리듬,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 잔재라는 거죠. 친일 잔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설득하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건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학교가 이래서 우리 교가 이러는데 우리 학교가 그러면 여태 친일 행정을 한 거냐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지식, 아까 기자님 말씀한 역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막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크게 아주 잘해주고 계시죠. 또 교육청에서는 컨설트 위원을 따로 둬서 직접적으로 전문가에게 또 상담을 하고 학교와 또 관과 또 민이 이렇게 삼각체제에 의해서 지금 잘 풀어가고는 있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전남교육청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친일잔재 청산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학교 학생들이겠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학생들. 또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우리가 큰 죄를 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즉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의지를 갖고 청산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학교 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학교들이 지금 있어요. 이런 학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동네에서 반대를 해요, 뭐 학원에서 반대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계신데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기회 정말 이 좋은 기회, 우리가 또다시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의 이 어른들은 다시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다시 죄를 짓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본 잔재는 청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역사 교육에서 친일 잔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제 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친일 잔재 청산. 그 말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오해 있는데 청산하니까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청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깨끗하게 없애야 할 건 없애야겠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죄비를 세워서 그것들을 오히려 교육의 현장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제주도 서귀포 쪽 가면 웃뜨르 알뜨르 해서 위쪽들 들려 아랫쪽 들려 알뜨르 쪽에 옛날 비행장이 있고 하거든요. 그게 전쟁의 상흔들이나 4.3의 상흔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것들을 다큐토리즘을 가지고 기념화하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겨놓고 일제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존하고 그것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제 그런 가옥이나 내용들을 보존도 있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 이게 왜 들어섰는지 대부분이 우리 물자, 식량이라든지 물자를 수탈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점령 지역으로서 삼았던 곳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군산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산시는 지금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격자형으로 신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일제에서 식량과 모든 물자 수탈해가는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고 그거를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라면 학교도 그런 과정을 한 번쯤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가 친일을 한 거나 학교가 우리가 보면 친일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인이 세운 학교일지라도 그러면 다 친일파만 양성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두 분과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친일 잔재가 남아있고 이거를 나도 모르게 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빨리 없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학교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오늘 친일 잔재 청산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과는 목적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게 의식 가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의식적인 교과가 일제강점기 또 우리 근대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교과는 신성한 것이었고, 그리고 새 교과가 정립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참여한 정말 아기자기한 모습들, 학생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사를 쓰는 모습들, 또 연습하는 장면들을 또 새 메뉴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새 교과, 이 교과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정립됐다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메뉴 설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존이죠. 그래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아주 크게 받아들였어요. 거기는 이제 전부 다 교육적인 입장이겠죠. 덕문들이 와서 보거나 또는 가까운 분들이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 교과를 바꿨구나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친일 청산은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으로 학교 현장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민족의식 고취 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친일 잔재가 청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